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 알아야 바꾼다 11장에 나오는 조세 제도를 다룰 텐데요. 세금에 대한 굳어진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보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세상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 선과 색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사람, 무질서해 보이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우주의 법칙을 찾아내는 사람 등 신기한 재능들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게 지구라는 별의 특징이죠. 개 중에는 숫자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매우 무미 건조한 숫자로 보일 테지만 무심한 숫자 속에 담긴 의미를 들추어내는 전문가들. 주진영 선생님도 그중 한 명이라 생각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숫자를 파헤치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중요한 건 단순히 하나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비교를 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는 9보다는 크지만 11보다는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 10은 혼자서는 어떤 의미를 갖기가 어렵죠. 반드시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야 해요. 따라서 10이라는 숫자를 볼 때 그 자체에 천착하기보다 9와 11의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해야 숫자 10이 의미하는 바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를 세금에 적용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세금에 대한 국민적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책의 내용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장 위주로 몸집을 불려왔고 관료 위주였습니다. 관료가 다 알아서 하고 심지어 복지 제도도 정치 과정에서 누군가가 요구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위에서 관리들이 알아서 만들어 주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내 것이 얼마나 뜯기는지는 관심이 많고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생활비로 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나 100만 원의 추가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 이 상황이 큰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100만 원의 사용처가 명확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꺼이 돈을 지출하죠. 세금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거야? 라는 볼멘 소리를 내뱉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 제기 이전에 필요한 건 세금이 왜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족한 연대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세금이 아깝다는 인식을 넘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이해하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심이 없다 보니 세금을 조금만 올리자고 해도 난리가 납니다. 분명 세금을 올려야 할 타당한 이유와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는커녕 증세에 대한 알러지 반응만 보이니 사회의 혈관 곳곳이 막혀 있고요. 막연히 세금이 아깝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넘어 세금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연대의식이 생긴다면 이 사회의 시스템이 보다 안정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낮은 편이라 세금이 많지도 않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 대비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조세 제도는 미국형과 유럽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형의 조세 제도를 따랐기에 부담률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유럽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월급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생활비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다음 표를 볼게요. 표에 나오는 국민 부담률은 조세 외에 사회보장으로 내는 것들, 즉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포함시킨 건데요. 이 역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입니다. 물론 조세 부담률 표는 2015년 기준이고 국민 부담률 표는 2018년 기준이라
미세한 비교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개인세, 법인세를 포함해 세율이 낮은 편이고 사회보장 세금 역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정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어가? 라는 불만이 시대가 만든 고정관념이자 편견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서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굳어진 생각인데 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발전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각 개인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떼어간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숫자를 알면 다음 행동의 지혜가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증세입니다. 주진영 선생님도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요. 특히 20대에서 40대의 희망을 겁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희망은 지금 20대와 40대에 있습니다. 과거의 고속성장을 재현하고 싶은 욕망을 확실히 포기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 체제의 얼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그 얼개를 고치는 데 쓸모있는 사람을 계속 뽑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복지와 세금을 천천히 올리는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터 올릴지 세금부터 올릴지는 풀어야 할 숙제예요. 항상 이 기준으로 후보자를 봐야 합니다. 어디 출신이냐, 잘생겼냐를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은 어떤 세금 정책을 가지고 나오나, 이 사람은 어떤 복지 정책을 가지고 나오나, 그런데 그게 말이 되나를 자꾸 봐야 해요. 그걸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금융소득세가 역진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관원들이 다 알아서 해왔던 폐쇄적인 체제였기 때문이죠. 관원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당신들이 알면 귀찮다는 태도라서 알려주지 않아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려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려면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증세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국민들이 반감을 갖는 터라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조세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8%인데 다른 나라는 9%입니다. 그만큼 소득세가 적어요. 또한 부동산 소득에 대한 세금도 거의 안 낼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유가 증권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더욱이 금융소득세는 역진세로 설계되어 많이 벌면 벌수록 적게 내는 구조로 기형적이고요. 손봐야 할 것이 한두 군데도 아닐 뿐더러 세금 총액 자체가 낮은데도 우리는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간다고 느낍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칭찬하지만 실제 우리 공공보험이 커버하는 비율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은 8에서 90%인데 말이죠.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올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면서 의료보장 범위도 넓혀야 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걱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통제를 지나치게 받았던 터라 정부에서 관료로 일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조세제도를 설계했음에도 견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내용도 몰랐고요.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보다 나은 나라를 위해 증세에 동의를 해준다면 그간 풀어놓은 원청 하청의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막힌 혈들이 뚫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 안전망이 확대되어 국민 개개인의 안정감이 올라오는 순간 지나친 경쟁도 완화되면서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테고요. 문제는 부동산을 가진 중산층인데요. 이 역시 깨어있는 시민들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숫자에는 관심과 가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숫자를 10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확실히 9보다는 크지만 11보다는 작습니다. 그렇다면 9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11로 가야 할까요? 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